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리 탈출 프로젝트 또 오건영. 얼마 전에 미국 중앙은행의 회의인 FOMC가 큰 화제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라고 들었는데요. 네. 문득 왜 우리가 미국 금리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투자에도 중요한 이슈가 되나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충분히. 그리고 이제 일단 먼저 답부터 드리면 예습니다. 되게 중요하고요. 참고로 2010년도, 11년도에 이제 유럽 재정 위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막 흔들어 놨는데 그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뭘 봤냐면 그리스 선거를 봤어요. 그리스가 어떻게 돌아가나. 그러니까 그때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하다 그리스까지 봐야 되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도 느끼죠. 원유 투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은 수에즈 운하에 배가 막았다 이제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이제 이집트 얘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직관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회의입니다. 왜 그런지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구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거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또 오건영.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 GDP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GDP가 뭔지가 중요한 것보다도 GDP 성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 나라의 성장을 갖다가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특정한 국가가 성장할 땐 세 가지 방법으로 성장을 해요. C 플러스 I 플러스 X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C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컨섬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소비고요. I가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이게 투자고 그 다음에 X가 엑스포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수출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소비했니, 얼마나 많이 투자했니, 얼마나 많이 수출했니 이걸 가지고 얼마나 성장했니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게 GDP 성장률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얘기만 한번 잠깐만 해보면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하냐면 우리나라는 이 셋 중에 뭘로 컸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대부분 다 수출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투자로 제일 먼저 성장을 해요. 왜냐하면 수출을 하려고 해도 뭔가 물건이 있어야 되죠. 제품이. 손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은 설비 투자를 먼저 해서 공장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항상 투자가 제일 먼저 큽니다. 그런 다음에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게 되면 얘를 가지고 수출을 하거나 내수 시장이 크면은 직접 그 제품을 갖다가 소비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장사를 시작한다고 해요. 장사를 시작하는데 이번에 장사를 새로 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질문이 어디에서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디 사거리에서 하기로 했어요. 딱 이렇게 답을 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질문 많이 하시냐면 거기 좀 사람이 다녀요? 이런 질문 하거든요. 근데 실제 몇 명이 다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문을 뒤집어 말하면 수요가 좀 있어요. 이 얘기죠. 장사가 되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잠깐 여기를 다시 보시면 제품을 만들잖아요.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뭘 걱정해야 되냐면 어디다 팔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수 시장이 강하면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수출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소비보다는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는 방법을 써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소비 시장이 큰 나라, 그런 곳에 수출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게 한국의 케이스라고 하면 여기다가 미국의 케이스를 써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C 플러스 I 플러스 X의 함수겠죠. 그죠? 미국은 그럼 이 중에 셋 중에서 어느 게 제일 강하냐? 얘가 제일 강해요. 컨섬션이. 얘가 성장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X가 강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 X가 어디를 때리냐면은 여기를 때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의 소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소비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사람들이 소비를 하죠. 소비를 할 땐 뭘로 소비를 하냐면은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합니다. 근데 소득 중에서도 쓸 수 있는 소득하고 쓸 수 없는 소득이 있죠. 저축을 하거나 어딘가에 지출해야 되는 소득들. 그래서 남는 소득을 뭐라고 하냐면 쓸 수 있는 소득을 어려운 말로 처분이 가능한 소득이라고 해서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가처분 소득은 보통 어디서 오게 되냐면 임금에서 보통 시작이 됩니다. 임금이 이제 왕이 아니라 결국에 웨이지 그 연봉을 받는 거잖아요. 이 연봉에서 뭘 빼냐면은 이자 같은 걸 차감하고 생활비 같은 거를 차감을 해야지 이게 남은 게 가처분 소득이 되겠죠. 그죠?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러면 이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비가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될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임금은 높아야 될 거고요. 그죠? 미국의 이자는 낮아야 되고 미국의 생활비도 낮으면 좋겠죠. 그럴수록 가처분 소득이 늘어서 소비를 더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럼 하나하나 어디 연결되는지 볼게요. 미국의 임금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미국의 고용하고 연결이 돼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채용이 돼 있다. 그러면은 영구적으로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켓을 볼 때 미국의 고용 지표를 되게 많이 신경 써요. 한국 고용 지표보다 미국 고용 지표를 더 많이 신경 써요. 국내 투자자들이. 왜? 우리나라 수출을 받아주잖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이자를 덜 내면 좋죠. 그러면 이자는 뭐하고 연결이 되죠? 금리하고 결정이 돼요. 그럼 방금 전에 질문하신 게 미국 금리 결정이 FOMC라는 미국 중앙은행 회의에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죠. 얘를 때려버려요. 걔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하나 더 가게 되면은 여기 생활비라는 게 나오죠. 이 생활비는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물가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시장을 볼 때 미국의 고용지표, 미국의 금리 결정, 미국의 물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경제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왜? 이 세 가지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또 오건영. 그런데요, 부부장님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네. 미국의 금리 결정이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도 영향을 주지만 네. 무엇보다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가끔 뉴스에서 들리거든요. 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하락했다라는 얘기를 가끔 듣곤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 성장의 측면에서 실물 경제 성장에서 수출이라는 거하고 연관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이제 성장하고도 금융시장이 연결이 되지만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보면은 주식 투자하실 때 뭐 이제 개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기관 투자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영향력이 센 데가 이제 외국인이라는 거 아마 다들 직관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분들은 대부분 다 해외에 있는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겠죠. 이분들이 대부분 다 여기서 등장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합니다. 달러를 가지고 와서 투자할 때 고려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를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높으면 어떻죠? 일단은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을 많이 내야 되니까 부담스럽겠죠. 두 번째는 빌리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빌리지 않는 사람들도 만약에 금리가 높으면 굳이 해외 투자를 안 하죠. 그냥 국내에서 남아있으면 되잖아요. 한국의 주식을 살 때 당연히 이 사람들이 보는 거는 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에 영향을 주는 회의가 얘를 만약 끌어올리게 됐었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왜? 이분들이 워낙에 강성이니까요. 이게 포인트가 돼요. 하나만 더 나가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애국심이라는 걸 제외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미국 금리가 2%고 한국 금리가 2%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미국이 경기가 좋대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올라갑니다. 3%로 올라갔고요. 한국은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했더니 1%로 금리가 내려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은 금리가 높고 우리나라는 금리가 낮죠.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한국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미국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이자를 더 주는 미국에 투자하는 걸 선호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에서 주식이라든지 채권을 팔고 이 둘을 팔면은 뭘 받냐면은 원화를 받겠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럼 이 플로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의 주식시장이 휘청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튀어오르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실제로 우리 이제 전 세계가 금융시장이 다 오픈이 돼 있어요. 물론 일부 국가들은 금융시장이 닫힌 나라들이 있지만 이렇게 금융시장이 다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게 그 나라만의 이슈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질문 두 개를 주셨는데 그거 그냥 정리를 하면은 미국의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소비에 영향을 준다. 미국의 소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 자체가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양국 간의 금리 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하나 말씀드렸고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컨셉에서 봤었을 때 이 사람들한테는 차입 비용이죠. 빌려오는 비용이니까 당연히 주식 투자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미국 금리가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오건영.